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누가 느릅나무에 벨라를 넣었는가. 현재까지도 영국 최대의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은 완전 범죄 사건, 누가 느릅나무에 벨라를 넣었나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1943년 4월 18일 4명의 어린 소년 로버트 하트와 토마스 월레츠, 바파머와 프레드 페이는 새알을 찾기 위해 해글리 숲으로 향했습니다. 뛰놀던 4명의 소년들은 근처에서 엄청 큰 느릅나무를 발견하죠. 아이들은 느릅나무의 위치와 형태가 새 둥지를 찾기에 좋다고 생각해 느릅나무를 이리저리 뒤져봅니다. 그러다 파머라는 아이가 새 둥지를 습격하기 위해 나무까지 위로 올라가죠. 파머는 이내 소리를 지릅니다. 나무 구멍에 손을 집어넣었다가 뭔가 잡혀서 꺼내 보았는데 머리뼈가 나왔거든요. 아이들은 동물의 머리인 줄 알았으나 같이 딸려온 머리카락과 턱뼈를 보고 사람의 두개골임을 알게 됩니다. 두개골의 이마에는 썩어가는 작은 살점이 있었고 앞니 2개는 삐뚤어져 있었죠. 아이들은 고민에 빠졌죠. 이걸 어른들에게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냐는 고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놀던 해글리 숲은 귀족의 사유지였거든요. 어린 마음에 혹시 자신들이 살인 용의자로 몰릴지도 모른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오늘 일은 자신들만의 비밀로 하자는 약속을 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죠. 하지만 소년들 중 막내였던 토미 월렛이 불안감을 느끼며 아버지에게 사실대로 털어놓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다음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죠. 경찰은 느릅나무에 도착해 현장 조사를 시작했고 이내 유골이 젊은 여성의 것임을 밝혀냅니다. 유골의 추정 나이는 35세로 키 150 정도의 발사이즈 240mm, 머리는 연한 갈색에다 한 번의 출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었죠. 나무에서 13보 정도 떨어진 곳에서 손뼈가 발견되었고 옷 조각과 신발 조각도 발견되었습니다. 손가락에는 비싼 반지가 끼워져 있었고요. 무언가 더 알아내기 힘들었던 경찰은 유골을 병리학자인 제임스 웹스터 교수에게 넘깁니다. 유골의 입안에서 직물이 발견된 점을 보아 질식사였고 최소 1년 반 전인 1941년쯤 유기된 것도 밝혀졌죠. 좁은 나무 구멍 사이에 시신이 유기된 것으로 보아 살해 직전 혹은 살해 직후에 느릅나무에 유기되었다는 것도 추정할 수 있었고요. 많은 정보를 찾아냈지만 핵심적인 것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바로 여성의 신원이었죠. 당시는 전쟁 중이었습니다. 하루에 몇십, 몇백의 실종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죠. 전쟁 중이 아니었다면 몇몇 증거들을 가지고 실종자들과 대지해보면 될 일이었지만 당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경찰들은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성이 신었던 신발을 식별해 신발 제작자와 신발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6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추적했죠. 지역 전체의 실종자 여성들을 전부 대조해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실종자의 신원도 발견된 유골과는 거리가 멀었죠. 치열이 독특했기에 치과 의사에게까지 찾아갔지만 기록이 없었고요. 모든 실종자와 대조했음에도 단서조차 발견되지 않자 별의별 소문이 다 돌기 시작했죠. 스파이라는 설, 배척받은 집시라는 설, 그리고 시신이 느릅나무에 들어가 있고 뼈들이 주변에 있었다는 것을 보고 흑마술의 희생양이라는 설까지 나돌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단서가 될 만한 것도 목격자도 증거도 발견되지 않자 사건은 점점 잊혀져 갔죠. 그런데 이듬해 크리스마스에 이상한 신고가 접수됩니다. 사건 현장 인근의 건물 벽에 흰색 분필로 무언가가 적혀있다는 신고였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발견한 글씨는 Who put Bella in the witch island? 누가 느릅나무에 벨라를 넣었는가 였죠. 경찰은 느릅나무 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조롱의 의미로 적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와 증거를 찾아 나서죠. 하지만 범인은 아무도 없는 한밤중에 글을 적어두고 도망갔기 때문에 목격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증거도 없었죠. 결국 글을 쓴 범인은 찾지 못했고 경찰은 벨라라는 이름에 주목하기로 하죠. 실종자 명단에서 벨라라는 이름을 가진 모두를 찾아봤지만 시신과 연관성은 없어 보였습니다. 딱 한 명 1944년에 실종 신고된 성매매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성이 벨라라는 이름으로 불렸다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떤 연결고리도 없었죠. 이후로도 낙서는 곳곳에서 발견되었지만 도대체 이걸 쓴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첫 번째를 제외하고는 정말 범인이 쓴 것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사건이 잊혀져 가나 싶었지만 다른 쪽에서 관심을 받죠. 앞에서 잠깐 나왔던 소문인 흑마술입니다. 심지어 런던 인류학자 마거린 머리 교수마저도 죽은 여성은 흑마술의 희생양이 맞다는 말까지 하면서 흑마술 이야기는 엄청나게 퍼져나가죠. 먼저 앞에서 시체가 들어있는 느릅나무에서 13걸음 정도 떨어진 거리에 손이 발견되었다는 거 기억나시나요? 손 한쪽을 잘라 어느 정도 거리에 두는 것은 중세시대 마녀 사냥에서 사용하던 방법입니다. 그리고 땅에 묻어도 되고 바다에 버려도 되는데 굳이 나무 안에 둔 것은 유럽 사회에서 죽은 범죄자를 나무 안에 묻으면 영혼이 나무 안에 가두어져 복수를 막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가설이죠. 안 그래도 흑마술 이야기 때문에 떠들썩했는데 같은 해 같은 장소에서 74세 노인 찰스 월튼이 살인당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것도 일반 살인사건도 아니라 마치 흑마술 일식과도 같은 모습이었죠. 월튼의 가슴에는 십자가가 새겨진 곡괭이가 꽂혀 있었거든요. 정황상 월튼을 살해한 사람은 포터가 유력했습니다. 포터는 월튼의 고용주로 월튼은 포터에게 큰
돈은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여기다 조사를 하다 보니 몇 년 전 근처 마을에서 마녀라고 소문난 앤 테넌트라는 여성도 비슷한 방식으로 살해당했음이 밝혀지죠. 하지만 벨라 사건의 단서는 되지 못했습니다. 사건의 결말을 흑마술이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흑마술의 희생자라는 것은 가설일 뿐이니까요. 참고로 월튼 사건은 용의자가 뚜렷했음에도 흑마술 이야기 때문에 쉬쉬하다가 종결되고 말았죠. 마을 사람들이 혹시나 보복을 당할까봐 아무도 어떤 이야기도 해주지 않았거든요. 가장 유력했던 가설은 독일 스파이설입니다. 1941년 영국에서는 요제프 제이콥스라는 남성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다가 체포되고 말죠. 제이콥스는 게슈타포, 즉 나치의 비밀 경찰이었습니다. 체포 당시 제이콥스에게는 500파운드와 위조 신분증, 무선 송신기와 사진, 그리고 권총이 있었죠. 여기서 핵심은 사진이었죠. 제이콥스는 MI5, 우리로 치자면 국정원으로 넘겨져 신문을 받았습니다. 사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진 속 여성은 독일 카바레 가수이자 배우로 활동 중인 클라라 바우얼이었죠. 제이콥스의 연인이기도 했고요. 제이콥스에 따르면 바우얼도 스파이였습니다. 그리고 제이콥스와 마찬가지로 바우얼도 1941년 그의 뒤를 따라 웨스트 미들랜즈로 낙하산 침투를 시도했죠. 실제로 웨스트 미들랜즈는 군수공장이 밀집되어 있어 스파이들이 많은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느릅나무 벨라 사건이랑 무슨 상관이냐, 벨라가 바로 바우얼이라는 것이죠. 바우얼의 가수이자 배우 활동은 1941년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느릅나무 사건이 일어난 시점으로 예상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모든 의문이 풀리는 듯 했죠. 더 이상 쓸모없어진 바우얼을 독일 측에서 죽였을 수도 있고, 영국 군대나 정보국에서 바우얼이 스파이임을 알고서 죽였거나, 혹은 바우얼의 배신으로 스파이들이 바우얼을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바우얼이 벨라가 맞다면 실종자 목록에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던 것도 모두 설명되죠. 하지만 바우얼이 독일에서 사망했다는 사망 신고서가 발견되면서 이 가설은 힘을 잃었습니다. 스파이였기에 사망 신고서도 가짜라고 말하며 믿는 사람도 여전히 존재하고요. 1953년에는 한 편지가 도착하면서 다시 사건은 관심을 끌게 됩니다. 자신을 애나라고 밝힌 여성은 웨스트 미들랜즈 내 군수공장 위치를 루프트 바페에 넘긴 스파이 조직이 관여됐다. 영국 장교가 이 정보를 네덜란드인에게 팔았고, 네덜란드인이 또 다른 스파이에게 정보를 넘겼는데, 벨라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파이 조직이 그를 살해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죠. 하지만 편지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애나라는 여성이 누구인지 어디서 온 편지인지도 밝혀내지 못하면서 묻혔습니다. 사실 가장 신빙성 있는 내용이지만 이 이상 찾아낼 수 있는 게 없어서 묻힌 거죠. 같은 해에 경찰에 우나 모섭이라는 여성이 찾아와 갑자기 이상한 제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전 남편 잭 모섭이 반 라이트라는 술친구와 술을 마시다 여자를 느릅나무에 넣었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근거가 너무 부족했고, 무엇보다 이 잭 모섭이라는 남성은 1942년 정신병원에서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었죠. 왜 10년이 넘도록 이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도 답을 하지 못했고요. 수많은 의문을 남긴 채 결국 사건은 끝끝내 미제로 남았습니다. 심층 취재를 했던 영국 기자는 여러 가설이 있지만 실제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우리는 아마 진실을 영영 알지 못할 것, 무엇이든 알았을 수 있는 사람이나 그것을 행했을 수 있는 사람은 다 죽었다고 말했죠. 현대에 와서 DNA 분석을 통해 벨라의 정체를 알아보려 했지만 어째서인지 유골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정말 방법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자 영국 경찰은 2005년 누가 느릅나무에 벨라를 넣었는가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종결짓게 되었죠. 누가 이런 짓을 저지른 걸까요? 스파이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흑마술의 희생자였을까요? 그리고 글씨를 적은 사람은 정말 사건의 전말을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영국 최대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은 완전 범죄 사건 벨라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